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레팍스입니다. 12월 달에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크레팍스에 연락이 오시는 분들 중에서 크레스티드 개코 무게 관련한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 크레스티드 개코는 4개월이 되었는데 3g 밖에 안 나갑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건가요? 9개월이 되었는데 10g 밖에 안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건가요? 이런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레스티드 개코가 개월수별로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올해, 그러니까 며칠 전에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1월에 태어난 아이들까지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몸무게를 재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 날 태어난 친구입니다. 제 생일이 12월 8일인데 제 생일 전날 태어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한번 재볼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돌려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g입니다. 12월 7일 날 태어나서 지금 거의 3주 정도가 되었고요. 보통 크레스티드 개코들이 갓 태어나면 한 2g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며칠이 지났으니까 2g에서 좀 자라서 2.4g이 되었고, 이 친구의 생일은 12월 7일입니다. 다음 크레스티드 개코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방금 이제 12월 달에 태어난 아이 무게를 재봤는데 11월에 태어난 아이를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11월 4일 날 태어났고요.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3.3g이 나가네요. 아까 전에 2.4g에서 한 달 정도 더 자라니까 3.3g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가 태어난 지 한 50일 정도 되면 3.5g에서 한 4g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났을 때 그 브리더에게서, 그 샵에서 굉장히 많은 케어가 필요한 시기고, 이 시기에 성장하는 것을 놓치면 이후의 성장이 굉장히 많이 좀 더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g 미만인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하실 때는 좀 생일을 확인하고 입양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차후에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크레 몸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월, 9월에 태어난 아이들 무게를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10월 5일 날 태어난 친구이고요. 가만히 좀 있어 줄래? 자, 4.3g이 나옵니다. 4.3g. 한 마리 더 재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10월 20일 날 태어난 친구고 5.5g이 나옵니다. 무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무게는 사실 20% 정도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5일 날 태어난 친구, 10월 20일 날 태어난 친구가 있지만 10월 21일 날 태어난 친구가 좀 더 크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 초등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반에 키가 작은 친구가 있고 키가 큰 친구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고, 그 편차가 한 20% 정도까지는 용인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9월 달에 태어난 친구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9월 26일 날 태어난 친구입니다. 요 정도 사이즈고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5.3g 정도 나가네요. 아까 10월 20일 날 태어난 이 친구가 유독 큰 것 같아요. 다음 또 무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9월 13일 날 태어난 친구인데 방금 그 친구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자, 이 친구는 6.7g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7g에 근접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의 생일은 9월 13일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8월, 7월에 태어난 아이들 무게를 재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마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각각의 아이들마다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마리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집 크레스티드 게코가 크레박스님이 보여준 크레보다 작은데? 해가지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정도의 편차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8월 13일 날 태어난 친구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굉장히 빠르게 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인데,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애가 이제 엄지손가락만 했지만 이제는 이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커진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보면 이 친구는 8.2g이 나오네요. 8월 13일 날 태어난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8월 18일 날 태어난 친구 또 아까 보여드릴게요. 8월 18일 날 태어난 친구가, 자, 제 손가락이랑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8.5g, 8.6g 요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별이 언제부터 알 수 있나요 하면은 보통은 이제 저같이 매일매일 크레를 보는 사람들은 뭐 4g, 5g 이때도 성별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루페라고 하는 것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 8g 정도 되었을 때 그때부터 좀 구분하기 쉽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7월 21일 날 태어난 크레스티드 게코입니다. 9.2g 되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크기가 꼬리까지 봤을 때 한 요 정도 크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5개월 정도 된 크레스티드 게코. 자, 그 다음 7월 29일 날 태어난 크레스티드 게코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8.7g 정도 나가네요. 8.8, 8.7 그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리 더 보여드릴게요. 한 마리 더 보여드리고, 이 친구는 7월 초에 태어났어요. 이게 또 7월 초에 태어났는지 7월 말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7월 초예요. 7월 3일 날 태어났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 친구 좀 많이 크네. 얘는 12g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8g, 뭐 9g, 거의 9g 됐으니까 거기에 20%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한 12g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처럼 이제 파충류라고 하는 동물들이 굉장히 어느 시기에 딱 어느 정도 무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변온동물 특성상 이 신진대사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딱 이 정도 무게가 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포유동물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적절한 환경, 적절한 온도, 적절한 먹이 요 정도 잘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크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크레스티드 게코 크기가 확 컸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10g이 넘어가는 사이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적재형 케이지 소자 사육장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g이 넘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재형 케이지 중이나 아니면 2020, 30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생일은 6월 25일이에요. 15g 나가는 크레스티드 게코고요. 자, 15g 사이즈는 요 정도 크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크레스티드 게코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에는 5월 16일 날 태어난 친구입니다. 5월 16일 날 태어난 친구. 자, 이제 요 정도 크기가 되니까 이제 20g이 넘어가네요. 네, 20g이 넘어갑니다. 크기는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가 4월 달에 태어난 크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5월 달에 태어난 친구하고 생일이 2주 정도밖에 차이 나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를 재보면 22g 정도가 나오네요. 22g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4, 5월 정도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 게코가 20g을 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월이 아니라 2월달, 1월달에 태어난 크레스티드 게코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이 2월달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2월 말에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네, 요 정도 사이즈가 되면 한번 무게를 일단 재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꼬리까지 다 올라갔을 때 27g 나오네요. 27g. 27g 정도 나오고, 이 친구가 30g 나오네요. 네. 제가 봤을 때 크레스티드 게코가 정말로 건강하게 태어나고 이 친구들이 잘 자랐다 하면은 10개월 정도 됐을 때
보통 이제 27g에서 한 32g 정도가 되는 것을 저는 이제 정상적으로 자란 크레스티드 게코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뭐 10개월 정도 됐는데 뭐 9g, 8g 막 이렇게 된다고 연락 오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편차, 20%를 벗어나는 크레는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크레스티드 게코들이 30g을 넘어가면 암컷 같은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좋을 때 알을 만들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 때부터 발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g이 넘은 시기에 관리를 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은 30g에서 빠르면 50일 만에 40g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시기에 집중적인 케어가 안 들어가면은 30g에서 성장이 매우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보다 1, 2개월 더 자란 크레들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된 크레스티드 게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영상에 보여드렸던 정말 새끼손가락보다도 작았던 아이들이 1년쯤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 친구 라떼, 그리고 이 친구는 이름이 탄빵이에요. 탄빵이 태어났을 때 진짜 새까맣게 탄 빵처럼 까매가지고 탄빵이라고 지었는데 허니비고 제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탄빵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태어난 친구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태어난 친구예요. 그래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탄빵이는 태어난 지 11개월 정도 되었는데 무게가 36g입니다. 탄빵이는 수컷이고요. 그리고 우리 라떼는 암컷이에요. 태어난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딱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올라가세요. 자, 그래서 라떼 같은 경우에는 36g 정도 나오네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워보면서 1년이 되었을 때 많은 크레들이 35g에서 한 40g에서 정말 많이 큰 애들은 한 32g 정도까지 크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이제 슈퍼푸드를 먹였을 때 최대한 많이 키울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싶긴 한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이 이 크레스티드 게코의 건강을 절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변온 동물의 특성상 이 무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성장 속도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크레스티드 게코 무게보다도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갓 태어난 크레스티드 게코부터 1년 된 크레스티드 게코들까지 무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이 자란 환경은 저희 크레팍스에서 자랐고, 크레팍스에서는 낮에는 온도가 25도에서 27도 요 정도를 제가 유지해 주려고 하고요. 똥 싸려고 하니? 그리고 이제 밤에는 23도에서 한 25도 정도를 저희가 이제 연중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귀뚜라미를 먹이거나 뭐 충식을 하거나 이런 건 일절 없고, 오로지 저희 크레팍스에서 만들어진 크레팍스 올인원만 먹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사실 순탄하게 자란 아이들과 뭔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 되게 이제 어떨 땐 잘 자랐다가 어떨 땐 못 자랐다가, 아니면 어떨 땐 처음 태어나가 6개월 동안 거의 못 자라다가 나중에는 좀 자라다가 뭐 이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가 10년간 이 파충류를 키우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나서 6개월 동안 잘 자라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잘 안 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에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크레스티드 게코가 성체가 40g인데 6개월 동안 잘 못 자랐던 애들은 40g까지 못 자랄 수도 있고 40g까지 자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게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가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40g이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서 40g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0% 정도의 차이는 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6개월이 지났는데 뭐 2g, 3g, 5g 뭐 이런 아이들은 입양하시는 걸 좀 피하는 걸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못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브리딩을 해보시면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이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좀 발정이 나더라도 좀 과하게 발정이 나서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여러분들이 사육하시는 좀 어려운 그런 크레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컷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알을 낳아야 되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을 안 낳는 경우도 있고요. 알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알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브리딩을 하거나 브리더가 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입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못 자라는 경우에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크레스티드 게코 사육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레팍스였습니다.